안녕하세요. 아이글에 의한 아이글을 위한 그리고 아이글의 토크쇼 아아아쇼 진행을 맡게 된 아이언운동팀 이상호 신혜선입니다. 매니저님, 아아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아쇼는 구성원들과 경영진이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오늘이 그 첫 회입니다. 네, 첫 회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아쇼의 첫 회 주인공은 누구시죠? 모든 ISC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분, 유지한 대표님입니다. 네, 그럼 바로 대표님을 모시고 아아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리고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아쇼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 구성원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1시간 동안 잘 많은 또 내용들을 물어볼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나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대표님의 사적인 부분,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ISC의 방향성, 마지막으로 아이글의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밸런스 게임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제가 시작해볼게요. 긴장한 걸 어떻게 아시고? 네. 네, 먼저 밸런스 게임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밸런스 게임이 뭔지는 잘 아시죠? 잘 모르지만 듣긴 들어봤습니다. 난감한 질문 두 개를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을 못하지만 성실한 직원, 일을 잘하지만 불성실한 직원. 이 중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면 어떤 매니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본인이 혹시 저는 일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직원을 좀 뽑고 싶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조금 주관적일 수 있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실과 불성실은 저는 제 경험은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일 못하는 직원을 제 직원으로 두고 일을 잘하게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신혜선 매니저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니저나 팀장님께 피드백을 몰아서 한 번에 해주기 vs 중간중간 자주자주 피드백을 해주기. 당연히 중간중간에 저는 자주자주. 네, 그게 이제 받는 분은 되게 부담인데 보고서 같은 거 쓰고 나면 너무 많이 가는 경우 있어요. 중간에 끊어졌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이 끝나는데 너무 멀리 저 멀리 가 있어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자주자주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매니저님과 팀장님들은 잘 참고하셔서 자주자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나치게 시끄러운 사무실과 지나치게 조용한 사무실. 그래도 사무실이면 좀 북적북적 지나치게 시끄러운 사무실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좀 액티브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의 디베이트도 좀 많이 있고 뭐 싸운다기보단 서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들 그게 좀 시끄러움으로 온다면 저는 감수할 것 같네요. 저희 12층 분위기는 어떠세요?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조금 더 시끄러운 사무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월급날과 연차 사용일 중에 어떤 날이 더 기다려지시는지. 그건 뭐 저도 월급쟁인데 당연히 월급날이고 제가 참고로 연차를 잘 안 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느낌이 아니고 별로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보통 회사를 나와 놀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날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는. 그렇다면 너무 많은 회식 vs 전혀 없는 회식. 이거 좀 어렵네. 그래도 회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회식, 조금 더 많은 회식은 좋은데 좀 낮에, 아침에 티 마시면서 그런 회식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을 나누는 회식이나 이런 것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싶은 물음표 살인마. 물음표 살인마가. 네, 계속 질문하는 매니저가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오로지 마이웨이를 간다.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매니저. 이게 약간 연관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네. 후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실행으로 일을 들어가는 분.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주 코칭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안 물어도 저는 코칭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실행을 하는 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하면서 네. 대표님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 좀 그런가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네. 저희가 카테고리 첫 번째 구성원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대표님의 사생활이 궁금해. 저희가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께서 ISC 부임하시기 전에 일하셨던 그런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굴곡이 없다면 없는 삶이고 있다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일단 대학교를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요. 종로학원에서. 그 대학교로 그 다음 들어가서 대학원을 또 떨어졌어요. 또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굴곡을 많이 가지고 살았었는데 직장은 그래도 좀 잘 붙어서 제가 이제 바바리 코트 입고 이렇게 좀 여행 가방, 공공체 가방 들고 해외를 누비는 상사맨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 국내 최고의 종합상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한 24년을 있었는데 딱 보니까 특이한 게 처음에 영업으로 가서 영업을 한참 하다가 또 관리 쪽으로 가서 관리 업무를 많이 보고 그러다가 또 감사 업무를 또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발탁이 돼서 일단 거기도 이제 그룹 조직이 있으니까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에 가서 또 경영 진단 업무를 좀 하고 또 나와서 다시 영업을 하다가 중국에 또 법인장으로 갔다가 이런 24년 동안을 보니까 한 영업과 관리와 감사 그런 히스토리를 가졌고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삼성을 그만두고 아마 저희 회사에서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임원인데 사표를 냈던 사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K그룹으로 합류를 해서 실트론이라는 웨이퍼 회사에서 사업개발본부장을 맡았고요. 1년 하고 이제 2년 동안은 우리 수백협의회라고 이제 그룹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남아 투자, 그래서 베트남 이런 데 많이 다녔고 성과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SKC의 CFO로 와서 1년을 또 열심히 했고 연말에 또 저한테 되게 과분한데 ISC 대표를 겸직을 하라는 또 지금 이렇게 대표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그 20여 년간의 직장 생활 또 그런 짧게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나 인간 유지안의 장점과 단점 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바이어스가 돼서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또 장점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 예전에 삼성물산에서 별명이 뭐냐면 이제 논리갑이에요. 논리로 갑질한다. 그래서 논리갑. 항상 논리를 따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제가 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후배로 해서 많이 제가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밑에 직원들한테는 정서적으로 좀 다가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논리를 심지어 집에서 와이프한테 논리를 하다가 야단도 많이 맞고 뭐 이러는데 사실 제가 좀 강화시켜야 되면서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나름 끈기가 있어요. 몸이 힘들거나 이런 부분을 잘 참아낸다. 굉장히 매운 걸 잘 먹고 통감을 잘 못 느끼는 그리고 이제 제가 취미가 이제 달리기 뭐 이렇게 좀 하는데 마라톤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한 4시간 이상을 뜁니다. 힘든데 힘든 거를 좀 즐기는 스타일. 그래서 회사도 제가 아까 미래전략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1년에 제가 얼마를 쉬지? 아침에 8시에 나가서 보통 12시 밤에 이제 끝납니다. 어떤 회사를 나가서 막 경영 진단을 하면 근데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이제 보고를 또 드리고 일요일 날도 이제 나와서 또 일을 보고 저희 그때는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유일한 거는 개그 콘서트라고 일요일 날 이제 9시에 하는 프로그램 정도만 저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에게는 제가 영식 민이었죠. 한 끼도 집에서 밥을 안 먹는 그때 보니까 한 1년에 한 363일을 근무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또 그게 또 즐겁더라고요. 배워나가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해요. 제가 봐도 아무튼 그런 끈기가 많다. 단기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들은 제가 좀 잘하는 성향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이쪽으로 보면 장점, 이쪽으로 보면 단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또 움직이는 데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이어서 하면 저희가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대표님의 명성이 되게 오시기 전부터 되게 자제했었기 때문에 명성은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뭐 독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네, 되게 치밀하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논리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드려야 될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고를 드려야지 그래도 좀 빨리 퇴근할 수 있다. 이런 다 들으셨네. 얘기를 많이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네. 구성원들이 많이 좀 겁을 내는 그래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네. 질문들이 좀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대표님의 MBTI는 과연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근데 저는 MBTI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네. 하시는. 그러니까 사업가형이라고도 하고 좀 쫀쫀한 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관리자형? 이제 ESTJ인데 그렇게 많진 않던데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쪽에서는 많이 봤고요. 저는 근데 제가 보면 E와 S와 T와 J가 있을 때 E는 약간 제가 성향이 한 55대 45쯤 되나? 저도 낯을 많이 가리고 오늘 이런 자리도 굉장히 힘들고 네. 안 힘든 척 막 하는데 네. 그런데 STJ는 거의 저는 9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했지만 감정이 없고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맨정신일 때 ESTJ인 것 같아요. 술 한 잔 먹으면 저는 굉장히 이제 P도 높아지고 F도 높아지는 자주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잘 안 쉬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래도 쉬시는 날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그래도 쉬는 날 요새는 또 많이 쉬어요. 쉬긴 많이 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볼 때 쉰다고 하나를 모르겠지만 일단 뜁니다. 일요일 같은 때도 저는 보통 잠은 6시쯤 깨요. 네네. 어떻게 자든 간에. 그래서 7시 정도쯤에 이제 집이 이제 탄천이나 뭐 이런 한강이나 네. 이런 쪽 근처에 가면 뭐 주말에는 한 10에서 15km 정도 하면 쭉 한 시간, 1시간 반 뛰고 그다음 평상시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시간을 좀 내서 트레드밀 좀 뛰는 거, 짐을 가서 좀 뛰고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안 남은 나이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를 안 좋아하는데 네. 우리 와이프는 집은 개를 2마리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가서 똥을 좀 치워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열심히 하는 그 2가지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뭐 TV도 그렇게 잘 보진 않고요. 잠도 잘 안 자고 정말 재미가 너무 없어져요. 그러면 러닝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혼자 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러닝을 혼자 마라톤을 좀 뛰어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혼자 하기가. 그래서 이제 좀 나도 좀 동호회 러닝 크루 이런 데를 좀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 이제 딸이 있는데 딸도 가끔 같이 뛰거든요. 아빠 그러지 마. 아빠처럼 노땅 들어오면 분위기 흐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못 하고.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이 이제 크루 해가지고 딱 아침에 그 시간에도 뛰기도 하고 네네. 밤에도 뛰시는데 굉장히 보기 좋죠. 저희 ISC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네네. 네. 대표님께서 좀 하셔서 진짜 좀 러닝 크루나 러닝 동아리를 만드시면 또 러닝 요새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구성원들 중에도 풀코스는 아니지만 뭐 5km나 10km 뭐 이렇게 저도 매일 풀코스는 못 뛰니까. 하루 뭐 이렇게 나가는 또 구성원들이 좀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또 이벤트성으로라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네네. 많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어제 일단 감사해도 값진 아닌지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제가 꼭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 질문이 한 2개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베스트 드레서라는 말들을 여자 매니저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대표님 평소에 뵈면 되게 되게 호리호리 하시고 또 그것도 워낙 잘 입으셔서 네. 그 베스트 드레서의 비결 그리고 또 일상에서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대답을 드리면 베스트 드레서랑을 인정하는 거니까 참 좀 난감하긴 한데 베스트 드레서라기보단 저는 굉장히 의상에 신경을 씁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보통 백화점을 가면 저희 어머님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애들은 왜 오냐? 밥 먹으러 가자. 뭐 저는 이제 너무 쇼핑하는 게
보는 게 너무 좋고 옷을 사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으로 이제 한번 아울렛 이런 데 미국에 한번 가면 한 4-5시간 혼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는 건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그걸 즐겨하는 스타일인데 옷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베스트 드레서보다는 옷을 잘 입으려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에 약간 비추어 보면 보고서를 잘 쓰는 분이 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보고서를 잘 쓰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잘 쓰지? 저는 대답을 하죠. 보고서를 많이 써보면 돼.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을까? 의상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건 왜 신경을 쓰지? 남자들이 보통 의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의 이미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좀 후덕한 인상도 좋고 언변도 좋을 수 있는 것도 좋고 표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의상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아까 ESTJ라는 개념이 있지만 저희 세대에는 뭐 그런 MBTI보다는 또 혈액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인식한다. 신경 쓰고. 저는 사실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굉장히 머리를 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옷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나름 옷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게 좀 돼 있고 맞는 브랜드를 찾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이 옷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펑퍼짐한 옷을 잘 안 입어요. 요새 젊은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네. 저는 좀 이제 달라붙고 이런 것들 세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핏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전신곡을 보면서 제가 흐뭇해하는 그 상황을 저는 즐겨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베스트 드레서 개념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돈이 좀 있어 옷을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옷장에 옷이 많다. 네. 그래서 자꾸 갈아입고 나온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일상을 지내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되게 또 좀 의미 있는 질문이시네. 일단 제가 언제 슬럼프를 많이 느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의 재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슬럼프를 많이 느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학생이었냐면 선생님 앞에 항상 앉아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잠 별로 안 자고 막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무슨 대학교 붙은 성과에 기여를 전혀 못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래서 약간 방황을 많이 했고 뭐 연애도 하고 재수하면서 별일을 많이 했어요. 대학을 또 들어가고 대학원을 또 떨어졌는데 대학원도 사실은 다른 대학교를 간 게 아니고 같은 대학에서 대학원을 간 건데 떨어졌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직장을 들어와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버텨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 2020년 말입니다. 그때 굉장히 큰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장님하고 컨플릭이 좀 많았고 의견의 차이가 많았고 노선의 차이가 많았는데 뭐 일단 당연히 뭐 까라면 까야 이런 느낌인데 제가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너무 불이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임원이 사표를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때 슬럼프가 저는 좀 1년 내내가 그리고 왜 슬럼프가 왔냐면 그때가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코로나 시기 가장 극심한 그러니까 가족도 없어요. 저 혼자고 화상회의를 할 수밖에 없고 회사도 자주 못 나가고 그런데 사장님하고는 되게 안 맞고 1년 내내 슬럼프 오다 결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할 때에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야 라는 나름의 어떤 근자감 이런 거를 가지고 실제로 트랙을 제가 안 밟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나는 어디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당연한 말일 수는 있는데 제가 옛날에 되게 존경했던 분이 이제 최윤영 씨라고 이제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 이분이 이제 가정주부를 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카피라이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쪽 광고사에 들어가서 카피라이터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기계가 했던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사람이 했던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누가 했든 간에 그것은.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 울림이. 저도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고 새로운 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일이든 그게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든 컴퓨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분들도 다 맡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성과가 좀 안 나더라도 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다. 남이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슬럼프는 극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다 화이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